만약 제가 당신에게 조용히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발바닥 안에 온몸을 다시 정렬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 당신의 오늘은 무엇부터 달라질까요? 당신은 아마 웃을지도 모릅니다. 발이 무슨 열쇠냐고. 그런데 몸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말의 형태가 아니라 감각의 형태로요. 그 감각은 대개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 가장 침묵하는 곳, 바로 발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땅 위에 있습니다. 땅은 당신을 밀어 올립니다. 당신은 그 힘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의 삶은 당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머리로, 화면으로, 알림으로, 비교로. 눈은 빛을 쫓고, 마음은 소리를 쫓고, 신경계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바닥을 잇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고, 걸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긴장입니다. 그 말이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그 말이 바로 잠의 얕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안전을 찾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논리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감각으로 안심합니다. 바닥이 느껴질 때 몸은 안심합니다. 발이 깨어날 때 마음은 내려옵니다. 당신 안에 있다. 회복의 문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당신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잠깐만 멈춰서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왼발과 오른발의 무게가 같은가요? 발가락은 바닥을 잡고 있나요? 뒤꿈치는 무겁나요? 가볍나요? 아치는 긴장되어 있나요? 숨을 쉬고 있나요? 이 질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은 작은 차이에서 무너지고 작은 차이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리듬이 당신을 바꿉니다. 고대의 지혜는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프라나가 몸의 길을 따라 흐른다고 말했고, 어떤 요가 전통은 뿌리의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도가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땅과 연결되는 기운을 말하며 발을 출발점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흩어질 때 몸으로 돌아오는 수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손끝, 발끝, 호흡, 현재를 붙잡는 가장 단순한 고리들. 카발라의 상징 언어에서는 인간을 위와 아래를 잇는 존재로 그려주곤 합니다. 위는 빛, 아래는 땅. 어떤 해석에서는 아래가 흔들리면 위도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학적 주장이라기보다 상징적 직관입니다. 그러나 상징은 때때로 몸의 진실과 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발로 서지 못하면 당신의 정신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이 바닥을 느끼지 못하면 당신의 의식은 더 쉽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은 깨어남이 위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정착하는 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은 아주 다른 언어로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발바닥에는 압력과 진동과 촉감을 감지하는 수많은 수용기가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척수와 뇌로 올라가 당신이 지금 안전한가를 계산하는 재료가 됩니다. 발이 바닥을 확실히 느끼면 뇌는 균형을 덜 급하게 보정합니다. 그 여유는 어깨와 목의 긴장을 줄이고
골반의 과한 방어를 줄이고 호흡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날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주신경, 부교감, 심장 리듬, 일관성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느낌으로 압니다. 턱이 풀리고 배가 내려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 어쩌면 그 고요가 당신에게는 신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성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현재는 신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거대한 운동이 아닙니다. 거창한 도전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공 하나입니다. 테니스 공이든 부드러운 마사지 볼이든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둥근 물체 하나면 충분합니다. 너무 사소해서 사람들이 지나치는 바로 그것. 그러나 의식적으로 접근하면 그 공은 당신의 몸이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기억발은 기억을 품습니다. 당신이 버텼던 시간, 서둘렀던 걸음, 참아냈던 감정. 말로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발은 종종 먼저 압니다. 공을 굴리는 행위는 단지 조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 묻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어디가 닫혀있니? 지금 어디가 긴장했니? 지금 어디가 안전을 필요로 하니? 당신이 그 질문을 할 때 이미 의식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주의입니다. 주의가 내려오면 몸은 반응합니다. 에너지장은 반응합니다. 연결이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연결의 열쇠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가 아니라 부드럽게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아픔이 아니라 신호를 듣습니다. 공으로 발을 자극할 때 강하게 눌러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민감한 지점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 날숨을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그 지점을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로 보세요. 메시지는 설득으로 풀립니다. 압박으로는 더 잠깁니다. 치유는 강요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작은 역설을 배우게 됩니다. 더 약하게 만질수록 더 깊이 풀릴 수 있습니다. 더 천천히 움직일수록 더 멀리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폭력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경계는 부드러움에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공을 굴릴 때 당신은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연습합니다. 지혜는 힘보다 먼저 리듬을 선택합니다. 리듬은 호흡과 닮았습니다. 호흡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약입니다. 이제 7일의 의식을 아주 단순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당신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 한국의 밤처럼 소음이 조금 내려앉는 시간. 조명을 낮추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발을 바닥에 두고 앉습니다.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굴립니다.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도처럼 탐색합니다. 탐색이 곧 명상입니다. 첫째 날에는 알아차림만 합니다. 발바닥에 어느 부분이 둔한지, 어느 부분이 민감한지, 어느 부분이 차가운지, 어느 부분이 따뜻한지. 둘째 날에는 호흡을 더합니다. 민감한 지점이 나오면 멈추고 날숨을 길게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연결을 더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종아리와 무릎과 골반과 허리로 이어지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넷째 날에는 현재를 더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발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날에는 빛을 더합니다. 들숨마다 따뜻한 빛이 올라오고 날숨마다 소음이 내려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진동을 더합니다. 아주 미세한 파동을 느낍니다. 일곱째 날에는 감사로 닿습니다. 고마워. 그 한 문장이 에너지장을 넓힙니다. 이 7일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몸은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신호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의 부드러운 자극은 신경계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몸은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방어가 줄면 호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잠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발을 자극한다고 해서 특정 장기가 직접 치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사요법 같은 전통적 접근은 많은 사람이 경험적으로 도움을 말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주제와 방식에 따라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치료가 아니라 리셋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감각을 깨우는 리셋, 균형을 되찾는 리셋, 신경계를 달래는 리셋.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 하나로 어떻게 온몸이 변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연결에 있습니다. 근막은 몸을 하나의 그물처럼 있습니다. 발바닥의 근막, 종아리의 근막, 허벅지 뒤쪽의 근막, 허리와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이 연쇄가 긴장하면 몸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작은 풀림이 등과 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구조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논리는 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연결은 뇌의 지도입니다. 뇌는 몸을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 신호로 그린 지도를 통해 압니다. 발바닥의 신호가 약해지면 지도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도는 흐려지면 몸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근육을 조이고 호흡을 짧게 하고 시야를 좁힙니다. 그러니 공으로 발바닥을 깨우는 것은 뇌의 지도를 다시 선명하게 하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지도는 선명해지면 신경계는 덜 급해집니다. 덜 급해지면 당신은 더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공을 굴리다가 갑자기 한숨이 나오거나 눈물이 고이거나 몸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몸은 긴장을 생각으로만 쌓지 않습니다. 몸은 긴장을 조직과 호흡과 자세로 쌓습니다. 그래서 풀림도 그 경로를 따라옵니다. 어떤 풀림은 근육의 풀림이고 어떤 풀림은 감정의 풀림입니다. 감정은 몸의 진동으로 남습니다. 진동이 바뀌면 당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같은 방에 있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먼저 둡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약하거나 감각이 저하되어 있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한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로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통증을 참는 순간 신경계는 오히려 방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프면 멈춥니다.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강도를 낮춥니다. 부드러움이 곧 길입니다. 신성은 안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천을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의식의 의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루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루틴은 마음이 흔들릴 때 쉽게 무너집니다. 의식은 의미가 있을 때 지속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작은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공을 굴리기 전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합니다. 손에 온기가 올라오면 그 온기를 발에 전합니다. 온기는 신경계에게 안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바닥으로 돌아온다. 지금 나는 현재로 돌아온다. 지금 나는 내 안으로 돌아온다. 당신 안에 있다. 돌아오는 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용천혈이라는 동아시아의 상징을 조심스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용천은 전통적으로 발바닥의 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점을 샘처럼 느낍니다. 이것을 과학적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는 유용합니다. 샘은 아래에서 솟습니다. 샘은 마르고 나서도 다시 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당신의 회복도 아래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을 굴리며 그 지점을 부드럽게 느껴보세요. 당신은 공기가 아니라 의식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은 땅의 안정감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하루의 소음을 내려놓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공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정확히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공은 너무 딱딱하면 방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테니스 공보다 조금 부드러운 볼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서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앉아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하면 힘 조절이 쉽고 신경계가 덜 긴장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지 마세요. 하루에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짧게, 하지만 매일. 이것이 신경계의 학습 방식입니다. 이제 실제로 굴립니다. 공을 발바닥 중앙에 두고 아주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의식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력을 조절합니다. 통증이 아니라 좋은 불편함 정도. 숨이 끊기면 강도가 과한 것입니다. 숨이 이어지면 신경계는 설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날숨을 길게 합니다. 날숨은 문을 엽니다. 날숨은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당신이 민감한 지점을 만났다면 그 지점 위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3번만 깊게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발을 풀다가 갑자기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안전 신호가 다른 곳에 방어를 낮춥니다.
이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연결은 의식의 이름입니다. 연결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며 당신은 하나의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머리에만 살고 있나? 가슴에 살고 있나? 배에 살고 있나? 아니면 발까지 내려와 있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집니다. 당신이 발로 내려오면 몸은 다시 집을 얻습니다. 몸이 집을 얻으면 마음도 집을 얻습니다. 이것이 돌아옴입니다. 돌아옴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의 배경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은 땅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지탱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땅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느낄 때 뇌는 균형을 계산하고 몸은 무게를 나누고 호흡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금에 더 머뭅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체입니다. 수행은 먼 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바닥에 있습니다. 수행은 발에 있습니다. 수행은 당신이 매일 밟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집트, 인도, 도가, 불교, 유대의 신비주의. 서로 다른 문화의 언어는 다르지만 기초라는 개념은 자주 반복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위가 흔들린다. 몸도 그렇습니다. 발이 흔들리면 무릎이 보상하고 골반이 보상하고 허리가 보상하고 목이 보상합니다. 결국 당신은 온몸이 뻐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초가 편안해지면 보상은 줄어듭니다. 보상이 줄어들면 통증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원래 회복을 향합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직관을 봅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발바닥에 닿을 때 마음이 풀리는 경험. 맨발로 마룻바닥을 걸을 때 생각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 산길을 걸으며 발바닥으로 흙의 질감을 느낄 때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감각과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당신이 땅을 느끼면 당신의 몸은 여기를 느낍니다. 여기를 느끼면 마음은 덜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왜 7일인가라는 질문에 더 섬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7일은 마법의 숫자라서가 아닙니다. 7일은 당신이 반복을 실감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논리보다 반복을 믿습니다. 몸은 설명보다 경험을 믿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같은 시간, 같은 리듬, 같은 날숨. 그 반복이 쌓이면 신경계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기본값이 아니라 안정이 기본값이 될 수 있다는 표준. 이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감각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은 시간을 두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과를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은 과정만 반복하세요. 과정이 반복되면 결과는 종종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몸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공을 굴릴 때도, 걸을 때도, 숨을 쉴 때도. 속도가 낮아지면 감각이 올라옵니다. 감각이 올라오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선택.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치유입니다. 자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이 발바닥에서 굴러갈 때 그 작은 압력과 미세한 진동이 어떻게 뇌와 신경계의 안전의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왜 날숨을 길게 할수록 그 신호가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왜 발이 풀리면 목과 어깨가 풀리는지, 이 모든 것을 학문적 강의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더 깊고도 부드럽게 안내하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발바닥을 단순한 피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바닥은 작은 감지기들의 도시입니다. 압력을 느끼는 감각,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감각, 늘어남과 미끄러짐을 느끼는 감각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공을 굴리면 그 감지기들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깨어난 신호는 척수로 올라가고 손해와 감각 피질로 퍼집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당신의 자세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 조정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만큼 미세하지만 하루 종일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작은 조정이 쌓이면 어깨에 긴장이 줄 수 있고 허리에 과한 보상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덜 버티는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뇌는 늘 미래를 예측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흐리면 뇌는 바닥을 더 불확실하게 예측합니다. 불확실한 예측은 신경계를 경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는 근육을 조이고 눈을 더 크게 뜨게 하고 호흡을 더 짧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예민하고 이유 없이 잠이 얕습니다. 공을 굴리며 발바닥의 정보를 선명하게 만들면 뇌의 예측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예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쉽습니다. 이것이 발과 마음이 연결되는 한 가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리듬입니다. 몸은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심장 리듬, 호흡 리듬, 걸음 리듬. 이 리듬들이 서로 싸우면 피로가 쌓입니다. 리듬들이 서로 맞추면 회복이 쉬워집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에서는 어떤 상태를 일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과 호흡의 리듬이 조화될 때 몸은 안정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을 굴리며 날숨을 길게 하면 그 리듬의 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의 자극은 단지 발의 일이 아니라 리듬의 이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리듬을 더 잘 느끼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을 굴리기 전에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배에도 올려보세요. 손바닥으로 심장의 움직임과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둡니다. 손은 가슴과 배에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공을 굴리며 가슴과 배, 발 사이의 삼각형을 느껴보세요. 위와 아래가 연결되는 느낌. 호흡이 가슴에서 배로 내려오고 배에서 발로 내려오는 느낌. 당신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동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지만 뿌리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뿌리가 약하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뿌리가 강하면 바람이 불어도 견딥니다. 당신에게 뿌리는 발입니다. 발이 불안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발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 전통은 뿌리를 먼저 세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공의 연습은 뿌리를 다시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 안정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근막의 관점에서도 발은 시작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발바닥의 근막은 종아리에 아킬레스 주변과 이어지고 햄스트링과 엉덩이 주변의 긴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패턴은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발과 종아리가 굳으면 골반은 더 쉽게 딱딱해집니다. 골반이 딱딱해지면 호흡은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신경계는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을 부드럽게 만들면 위쪽의 긴장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연쇄라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줄이 아니라 그물입니다. 당신이 이 그물을 이해하면 공을 굴리는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변합니다. 당신은 단지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물망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 지금 풀어도 된다. 지금 돌아와도 된다. 신경계는 그 메시지를 언어로 듣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압력과 진동과 호흡과 온도로 듣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말 대신 감각을 사용합니다. 감각은 더 오래된 언어입니다. 감각은 더 진실한 언어입니다. 이제 7일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지도 그리기입니다. 공을 아주 가볍게 굴리며 발의 앞쪽, 중간, 뒤쪽을 천천히 만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무감각한지 기록합니다. 기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합니다. 둘째 날은 아치의 숨을 찾는 날입니다. 발의 아치 아래를 지나갈 때 너무 깊게 누르지 말고 숨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상상합니다. 셋째 날은 뒤꿈치의 안정입니다. 뒤꿈치 주변을 부드럽게 굴리며 나는 지지받는다는 감각을 몸에 새깁니다. 넷째 날은 용천의 문턱입니다.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 당신이 부드러운 오목함을 느끼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곳에 공을 오래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 멈추고 날숨을 길게 내쉬며 샘이 열리는 상징을 떠올립니다. 다섯째 날은 좌우의 대화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굴리며 어느 쪽이 더 경직되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좌우의 차이는 삶의 습관을 비춥니다. 항상 같은 쪽으로 기대고 있지는 않았나요? 항상 같은 쪽으로 서둘렀지 않았나요? 당신은 이제 균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걷기의 의식입니다. 공을 굴린 뒤에 방안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한 걸음마다 발바닥이 바닥을 만나는 감각을 느낍니다. 발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굴러가고 발가락이 밀어내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때 호흡은 짧게 하지 않습니다. 날숨을 길게 유지합니다. 걸음과 호흡이 함께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쉽게 고요해집니다. 일곱째 날은 잠들기 전의 봉인입니다. 공을 굴리고 손으로 발을 감싸며 감사의 말을 조용히 건넵니다. 고마워. 그리고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만약 공을 굴리는데 호흡이 갑자기 얕아지고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신경계가 방어를 올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강도를 낮추고 자세를 바꾸고 시간을 줄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벽에 기대서 하세요. 한 발만 하세요. 당신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부드러움에서 옵니다. 부드러움은 힘의 반대가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더 높은 힘입니다. 혹시 당신이 통증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몸은 고통으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몸은 안전으로도 배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이 더 빠른 학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상태에서만 신경계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당이라는 기준을 배웁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꾸준히. 이 세 단어가 7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당신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이 공을 굴릴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조급해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발을 만지는 감각이 낯설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신호가 올라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만 호흡을 계속합니다. 호흡은 당신의 닻입니다. 호흡은 당신의 빛입니다. 호흡은 당신의 현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고대적 언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은 숨을 루아흐라고 부르고, 어떤 전통은 기라고 부르고, 어떤 전통은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숨은 달이다. 몸과 마음 사이의 달이다. 하늘과 땅 사이의 달이다. 당신이 공을 굴리며 숨을 길게 내쉴 때 당신은 그 다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리가 넓어지면 두 세계는 더 잘 연결됩니다. 연결이 깊어지면 불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연결의 다리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연결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면 작은 시각화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들숨에는 발바닥에서 부드러운 금빛이 올라옵니다. 그 금빛이 종아리를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골반을 지나고 배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고 목을 지나고 이마까지 올라옵니다. 날숨에는 머릿속에 소음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발바닥을 지나 땅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주장이라기보다 당신의 신경계를 정렬시키는 상상입니다. 상상은 뇌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뇌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을 싫어한다면 감각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의 온도, 공이 단단함, 바닥의 저항, 다리의 무게. 이 네 가지 감각만으로도 당신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미래의 불안은 잠시 숨을 쉽니다. 과거의 후회도 잠시 멈춥니다. 당신은 그 틈에서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틈입니다. 틈이 늘어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연습을 하는 공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 조용한 곳, 몸이 긴장하지 않는 곳. 가능하다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은 천을 사이에 두면 조금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차가움은 신경계를 다시 경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발이 차갑다면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손바닥을 비벼 발을 감싸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온기는 안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공을 굴리는 동안 당신은 턱을 풀고 어깨를 내리고 눈을 부드럽게 합니다. 눈이 날카로우면 신경계가 날카로워집니다. 눈이 부드러우면 신경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발, 눈, 호흡.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을 풀면서 눈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부드러워지면서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성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빨리 낫고 싶다. 빨리 바뀌고 싶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강해지면 몸은 다시 경계합니다. 몸은 또 평가받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만큼은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발을 굴리는 시간은 성과의 시간이 아니라 귀환의 시간입니다. 귀환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언젠가 목적지도 바뀝니다. 혹시 당신이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습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함은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둔함을 낳습니다. 둔함은 통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으로 발을 깨우는 행위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관심은 에너지를 바꿉니다. 관심은 신경계를 바꿉니다. 관심은 의식을 바꿉니다. 관심은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발은 더 쉽게 잠듭니다. 발은 움직임이 줄어들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신호가 줄어들면 뇌의 지도는 흐려집니다. 흐려진 지도는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자세는 호흡을 얕게 합니다. 얕은 호흡은 집중을 흐립니다. 흐린 집중은 다시 화면에 더 붙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작은 악순환입니다. 공으로 발을 깨우면 이 악순환의 첫 고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첫 고리가 풀리면 나머지도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작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굴리는 선택, 날숨을 길게 하는 선택, 부드럽게 하는 선택. 그 선택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계에게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나는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안전을 준다. 이 계약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조직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치유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당신과 당신의 관계, 당신과 현재의 관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명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둔 채로
눈을 감아봅니다. 들숨은 코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날숨은 입으로 길게 나갑니다. 날숨이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상상합니다. 당신의 발이 바닥을 잡고 바닥이 당신을 받쳐줍니다. 당신의 머릿속 소음이 잠깐 멈춥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당신의 배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말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이 명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공을 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굴립니다. 공이 닿는 지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이 닿는 지점을 비추는 느낌으로 굴립니다. 빛처럼, 따뜻함처럼, 관심처럼. 그렇게 굴리면 통증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풀리는 압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면 적어도 신경계는 더 안전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이 생기면 변화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을 얼마나 자주 느끼며 살았나요? 발은 당신을 하루에도 수천 번 지탱합니다. 그 지탱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알아차렸나요? 알아차림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연습을 실제 생활 속에 통합하는 더 섬세한 방법, 그리고 공을 굴릴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식까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 연습에 낮은 배경음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4432Hz나 663Hz 같은 특정 주파수를 과학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느린 음악, 단순한 리듬, 과하지 않은 소리는 신경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을 굴리며 그 리듬에 호흡을 맞추면 당신의 몸은 더 쉽게 느린 속도를 배웁니다. 느린 속도는 회복의 속도입니다. 느린 속도는 신성의 속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속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연습을 마친 뒤 발바닥 전체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마치 문을 닫듯이, 마치 의식을 마무리하듯이. 이 마지막 접촉은 신경계에게 끝났다는 신호를 줍니다. 끝났다는 신호가 있어야 신경계는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따뜻함은 내부에서도 안전을 확장합니다. 작은 마무리가 큰 차이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밤에 하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눕기 전에 단 2분만 하세요. 공을 굴리고 날숨을 길게 하고 발을 감싸고 눈을 감고 그 다음 당신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바로 잠이 올 수 있고 어떤 날은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은 학습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는 중입니다. 씨앗은 즉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계절이 바뀔 때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실천은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발에 심한 통증, 저림, 화끈거림이 지속되거나 감각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상처가 낫지 않거나 혈액순환 문제가 의심된다면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치유는 용기이지만 동시에 지혜입니다. 지혜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은 작은 공 하나가 단지 도구가 아니라 문이 될 수 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풀리면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리면 당신은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일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다음에는 공을 굴리는 위치와 각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법, 그리고 당신의 체형과 습관에 맞게 개인화하는 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바로 실천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 한 줄이 남는 것입니다. 나는 아래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안전을 몸에게 줄 수 있다. 이 한 줄이 남으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반복되는 작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공을 굴리는 몇 분, 날숨을 길게 하는 몇 번, 발을 느끼는 몇 순간,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공을 놓고 천천히 굴리고 멈추고 길게 내쉬고 다시 굴리세요. 그 단순함 속에서 당신은 복잡한 삶을 정리하는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잡함을 이기는 것은 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더 단순한 귀환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